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를 가질 만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으로 1억 만들기. 너무 좋은 주제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1억을 만들지? 라는 이 노하우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해법이 있어요. 2억으로 시작하면 된다 라는 해법이 있죠. 2억으로 시작하면 1억 날려먹고 1억만 남는다. 이런 사람들이 뭐 실제로 막 나와서 간증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픈 얘기잖아요. 많이 좀 퍼져나간 얘기인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도대체 주식으로 2억을 해서 1억 날려먹고 1억만 남길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되는가 라는 거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영상 좀 후반부에는 그렇게 날려먹는 것만 알고 있으면 주식이 그냥 마냥 무섭잖아요. 무섭지 않게 제대로 하려면 2억으로 3억도 만들고 4억도 만들고 그러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정말 날 것 그대로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2억으로 1억 만드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부터 주식을 그냥 2억으로 가감하게 베팅하고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처음에는 그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조금 깔짝깔짝 하다 보면은 깨닫게 돼요. 이거 돈이 좀 되네. 내가 그동안에 예금 적금 들었던 거에서 나왔던 이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버네?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서 조금 투자금을 늘려 나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1,000만 원으로 하고, 돈이 더 있으면은 뭐 3,000만 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어느 정도는 좀 의미 있는 자금으로 굴립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도 좀 커지겠죠. 뭐 명품백도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몇백만 원 막 벌고,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 이제 욕심이 좀 듭니다. 야, 내가 이게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이거 내가 굳이 이렇게 이 돈으로 해야 되나? 나 지금 저기 돈 더 있는데 더 끌어오자. 그래서 돈을 계속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몇십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투자금이 1억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렇게 돈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케이스는 처음부터 좀 물려가지고 이 물린 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돈이 더 있으니까 물을 탑니다. 물을 탄다는 얘기는 물려있는 종목에, 마이너스인 종목에 또 추가로 매수를 해서 내 평균 그 마이너스 손실률을 줄이는 거죠. 마이너스 10%인 상태에다 물타갖고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만들고, 더 물타갖고 마이너스 3%까지 만들면 3%만 올라가면 본절이니까 본절 찾으려고 물린 돈에다가 돈을 타다가 투자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물을 타는 사람도요, 물을 타다 보면은 이게 되네? 그냥 물 타니까 되네? 돈 더 많이 하니까는 이렇게 물 타가지고 수익도 더 많이 만들고 좋다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또 투자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사람이 이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좀 감에 의존해서 많이 투자를 하죠. 그냥 좋아 보이는 주식 좀 찾아본 거 하고, 방송에서 추천하는 거, 어플리케이션에서 특징주 이렇게 막 추천 오는 것들을 하나씩 샀다가 올라가면은 좀 익절하고 수익 만들고, 좀 물리면은 물도 타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수익 내면서 익절하고, 이런 식의 패턴으로 주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요, 돈이 벌려요. 주식이 참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식이 원래 별거 아닌가? 뭔가 더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한데? 무서운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어쨌든 돈은 벌리니까 그걸 해요. 그래서 이제 투자금이 총 1억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막 좀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서 금방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도 만들어냅니다. 10%, 20% 정도 수익은 우습게 만들어내는 거죠. 10%, 20%면 1,000만 원, 2,000만 원. 너무 큰 돈이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월급을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월급쟁이 분들일 텐데, 이렇게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좀 더 잘하면 올해 안에 한 5,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겠구나. 더 욕심내면 한 1억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매진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아니면 더 감에 의존해서 종목 선정을 더 잘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은 나요. 제가 말했듯이 수익은 쉽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겪었던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건데, 물리는 종목들이 조금씩 생겨나요. 이 물리는 게 이거는 진짜 내가 잘못 샀다,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이런 게 아니라 애매한 것들이잖아요. 마이너스 3%, 4%, 5% 이런 식으로 애매한 것들, 많아봤자 마이너스 10%. 근데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다음날 상한가 가면은 막 마이너스 10%였던 게 다음날 막 15% 수익 내고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걸 내가 지금 마이너스 상태라고 그냥 포기해야 돼? 포기 안 하죠. 그래서 일단 그냥 둬요. 그래서 남은 현금들로 또 다른 종목들을 사서 또 그렇게 공략을 하고 막 수익도 만들어내고,
물린 거는 일단 약간 좀 제쳐두고 막 내 있는 현금들을 굴려가면서 사고 팔면서 수익을 계속 실현을 시킵니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지나면은 실현한 수익들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려있는 것들도 제법 많은 거예요. 물린 금액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주식 자금이 얼마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1억이 거의 다 물려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도 크게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1억으로 하고 있지만 저기 내 통장에 1억 더 있어, 뭐 2억 더 있어, 막 이런 생각인 거죠. 여기 이제 물린 1억도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많아봤자 마이너스 15%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 상한가 가면 다 회복되는 거고, 그렇게 여태까지 잘 해왔거든요. 물렸다가 수익 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 이건 그냥 기다릴 수 있어, 아직은 나 실패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뭔가 아쉽죠. 이거 물린 거 회복되는 동안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지면 좀 초조해지는 거죠. 나 올해 안에 5천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1억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그래 이거 물린 거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리자. 근데 지금 나 그냥 뭐해, 돈 있으니까 더 가져와서 다시 한번 좀 해보자. 여태까지 잘해왔으니까 해보자. 지금까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었으니까 이거 좀만 더 하면은 금방 5천만 원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돈을 1억을 뻑 가져와서 여기다 이제 물 타는 거는 이제 안 합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새로 이제 뭐 또 막 사고 파는 걸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요. 시나리오는 그거죠. 내가 사고 팔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 물린 것들도 풀어져서 수익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1억에서 만들어지던 거보다 2배가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이 물린 것도 금방 풀어나고 현금 확보도 더 많이 되잖아. 너무 좋은데? 개꿀?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정확하게 똑같이 1억을 가져온 이 자금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1억이 물렸던 그 과정하고 똑같이 됩니다. 여기서 수익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만큼 못 만들어내겠지만 어쨌든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좀 더 처음보다 가감해졌을 거 아니에요. 더 빨리 물리는 거죠. 더 빨리 물려가고, 그래서 정신 딱 차리고 나면은 내가 여태까지 팔아가지고 실현 수익으로 만들어낸 거는 최초에 1억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여기서도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2, 3천만 원 정도는 실현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더 많이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1억은 만들어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물린 거는 이제 2억이 되는 거예요. 다 물리는 거예요. 현금이 이제 남은 게 없어. 근데 물린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이너스 5%에서 10% 이런 정도로 물린 게 아니라 시간이 더 흘렀잖아요. 어떻게 되냐, 처음에 물렸던 이 1억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0% 정도, 15% 정도 손실이었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인 거죠. 마이너스 30%만 돼도 1억에서 마이너스 3천만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직 안 팔았지만 팔면은 마이너스 3천만 원 손실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나요? 새로 투입한 1억도 물렸잖아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평가 손실이 한 마이너스 1,000만 원,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팔아서 번 돈은 한 2, 3천만 원 돼요. 그럼 뭐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물려있는 돈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제 2억을 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 돈이 내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팔면은 그냥 손실이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계좌 잠식 상태거든요. 사실 계좌 잠식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속 겪었던 일이에요. 10만 원으로 할 때부터 계좌 잠식을 겪었기 때문에 현금을 투입해서 풀어냈고, 몇백만 원으로 하다가 현금 투입해서 풀어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거죠. 근데 그게 1억으로 해서도 똑같이 일어난 거고, 2억으로 가면서까지도 계속 계좌 잠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주식 역사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낸 것도 있지만, 이 역사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계좌 잠식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그런 주식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2억을 물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제 독해지는 건데, 야 이거 진짜 기다리냐? 해서 기다려요. 근데 시간이 계속 흘러서 정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다시 이게 좀 어느 정도 풀렸다가 다시 계좌 잠식당하고, 풀렸다가 잠식당하고, 이러면서 계속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사실 아주 나쁜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이번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희망을 보는 게 아니라 절망을 봅니다. 2억이 물려있네? 마이너스 5천만 원 손실이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는 생각에 더 악수를 두는 게 손절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이거 마이너스 5천만 원인데 이거 손절하자. 손절하고 5천만 원 벌자. 내가 그동안 했던 경력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3천 벌어서 똔똔 만들자. 마이너스 5천만 원 된 거 3천만 원 벌어가지고 추가로 3천만 원 벌어서 한 6천만 원 수익 만들어내면 그래 2억 1천만 원, 1천만 원이라도 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손절을 합니다. 이제 손실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손실을 확정시켜서 1억 5천이 되는 거죠, 내 돈이. 물론 이제 수익금은 있지만 그거는 그냥 다 썼다고 가정할게요. 1억 5천으로 더 열심히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좀 그냥 대충 조금씩 벌면 됐는데 이제는 5천을 복구해야 되잖아요. 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 명확한 목표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더 열심히 계좌 잠식으로 향해 간다는 거고 더 열심히 물려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실현 수익도 당연히 있어요. 뭐 이렇게 사가지고 팔면 올라가면 팔면 실현 수익이니까 그건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맞추지 못한 것들, 잘 안 풀리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주식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그 쉬운 게 덫이라는 거죠. 나중에 굉장히 큰 나비 효과가 돼서 나에게 안 좋은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 그 길을 전형적으로 걷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지금 말하는 이 분이죠. 물론 이제 실제로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 이렇게 물린 상태에서 그냥 1억까지 그냥 마냥 물리는 분도 많지 않죠. 조금씩 손절을 계속 합니다. 손절을 계속해서 벌었던 거 잃어버리고 손절하고 물리고 벌었던 거 잃어버리고 손절하고 물리고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고 잃고 벌고 잃고 벌고 잃고 벌고 잃고 벌고 잃고 하다가 점점 남은 돈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 2억이 1억이 되는 상황.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거라는 건데 이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되게 쉽다고 많이 말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유튜브 댓글에도 어떤 분이 댓글 단계에 있는데 한번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 저가 대형 우량주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며칠 후 오른 후 매도하면 수익 납니다. 이걸 반복하면 한 달에 4,500 그냥 벌어요. 제 경험담입니다. 한 번에 큰 수익 욕심은 금물입니다. 소형주도 하지 마세요. 꼭 대형주여야 되고요. 폭락장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제 남긴 분인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대형주 골라서 샀다가 기다리면은 한 4,500 그냥 번다는 거죠. 이거 몇 번 하면 뭐 몇십만 원씩 벌었든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벌었든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시장이 좋을 때. 근데 이분도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폭락장이 지속되지 않는 가정하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폭락장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대형주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면 무조건 오르냐? 이건 제가 차트를 보고서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년 동안 안 오른 종목들도 태반이고요.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횡보하고 마이너스로 향해 가는 그런 대형주들도 많아요. 이게 대형주라고 계속 오르고 주식이라고 계속 오르는 거면은 뭐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쉬운 건데. 물론 초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실적이 좋은 주식, 대형주, 우량주 이런 것들은 오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겪는 그런 상실감이라던가 뭐 조바심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한 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주식이 쉽게 느껴지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쉽게 벌렸을 때 느끼는 거지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음고생하고 그러면 절대 쉽게 안 느껴지거든요. 이분도 말하는 건 되게 쉽고 실제로 그 경험을 쉽게 해냈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대형주가 물리고 다른 대형주가 물리면서 야 그러면은 좀 기다리면 되나? 기다려도 안 되네? 그럼 돈 더 가져올까?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2억이 1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대형주고 정말 우량한 주식이라면 2억이 1억까지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도 욕심이 섞이면 손절하면서 불필요한 손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요. 2억이 1억 되는 것만 문제인가요? 2억이 1억 8천만 돼도 되게 큰 상실감이 온단 말이에요. 2천만 원을 잃었는데 2천만 원 어디 애 이름도 아니고 그럼 2천만 원 내가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거 계속 반복하다가 3천만 원 되고 4천만 원 되고 5천만 원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주식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해서 2억으로 1억 만들지 않으려면 2억으로 3억 만들고 4억 만들고 5억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모든 거에서 솔루션이 있어요. 물린 것들을 그냥 치워뒀다고 했잖아요. 이거 기다리면 오르겠지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기다리면 안 오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기다리면 안 오르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잘못 산 거네 이게 아니라 그런 거는 언제든지 생겨요. 그 기다리면 안 오르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좌가 이렇게 꽉 묶여가지고 잠식당해가지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피하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계좌를 관리하는 노하우가 필요해요. 내 계좌에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이 다 물리거나 아니면 막 손절을 해서 계속 손실금이 커지거나 그러지 않은 채로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사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사고 팔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모아간다던가 뭐 그런 이 계좌를 운용해 나가는 자금을 컨트롤하는 그런 노하우를 익혀야 돼요. 이걸 그냥 저는 계좌 관리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계좌 관리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배운다 그러면 좋은 종목 뭐 있어? 수익 날 때 뭐 얼마나 기다려야 돼? 뭐 손절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단편적인 거, 막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계좌 관리 기술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좋은 종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가, 내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20%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뭐 분할 매도를 어떤 식으로 해서 평단을 낮춰가는가, 그래서 손실률을 좁혀가는가, 손실률이 커졌을 때 내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물리는 일 없이 이 손실을 어떻게 좀 회복시키는가,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내는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좀 유기적으로 들어가는 그 계좌 관리 방법을, 노하우를 익히셔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주식하는 게 쉽다는 말이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종목 잘 골라야 되고, 그리고 고른 종목으로 애지중지 뭔가를 기르는 것처럼 이 주식도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잘 길러나가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해요. 결코 쉽지 않죠. 아이들 길러본 분들은 동의하실 텐데, 육아가 쉽던가요? 이 육아처럼 되게 많은 손이 가고 되게 많은 정성이 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계좌 관리가 올바로 되는 거라고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주식 잘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쉬운 길은 물론 수익도 주지만 그게 대부분 초심자의 행운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말한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2억이 없어서 2억으로 1억 못 만드는 거지, 200만 원으로 100만 원 만들고 2천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고 이런 거 언젠가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아직 그 길까지는 우리에게 안내해 주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있는 거거든요. 뭐 폭락장이 있었네 만에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코로나 그때 폭락 이후로 우리 시장은 폭락이 뭐예요? 그냥 제대로 된 하락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정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이런 상태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래? 언젠가는 조정이 올 거고, 언젠가는 하락이 올 거고, 언젠가는 폭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2억이 1억 되고 8천만 원 되고 5천만 원 되는 거 누구라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못하면? 계좌 관리 못하면. 그래서 제가 계좌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궁금해야 되는 게 뭐냐, 나 계좌 관리 배우고 싶다, 나 계좌 관리 익히고 싶다, 나 계좌 관리하는 방법 훈련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기술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래? 그럼 내가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이라는 거는 숙련도가 필요하잖아요. 훈련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심지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 받아본 적이 없다면 당연히 훈련 받고 제대로 시간을 두고 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모든 유튜브 영상이 노하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비라는 또 다른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2개 말고 투자 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 클럽이라고 하는 건 종목 추천 딱 해서 그냥 수익 만들어 줄게요 이런 개념이라면, 저희는 이 계좌 관리를 해드립니다. 계좌 관리를 같이 해요. 그래서 훈련도 하고 익힐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올바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뭔지도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클럽 오시면 되고요. 그냥 나는 아직 좀 더 알고 싶다, 계좌 관리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세세한 거 기술적인 거 하나하나 뭐 다 알고 싶다 생각이 들면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한 유튜브 영상들 관련해서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중요한 거, 이 계좌 관리 2억으로 1억 만들지 않고 2억, 3억, 5억, 6억, 10억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팁을 드릴 거예요. 뭐 때로는 뭐 단타 기술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장기 투자에 가까운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고, 때로는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베이스는 이 계좌 관리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 하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좀 명심해 두시고 앞으로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